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이 노년층 미국인들이 소셜 세큐리티 연금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노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뭐 이런 건 요즘 사실 젊은 세대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은퇴를 대비해서 자금을 모아두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알면서도 사실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재정적 여유가 없어서 모으고 싶어도 못 모으는 것일 거고요. 어허. 또 그게 아니라면 잘못된 생각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일을 했다면 은퇴 후에 이제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그걸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만 의존하려는 노년층 미국인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상당수라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이 네이션와이드 리타이어먼트 인스티튜트이 1,300여 명의 50살, 50살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 벌인 것에 대한 결과를 오늘 USA 투데이가 보도했는데요. 네네. 이걸 보니까 응답자의 44%, 10명 중 4명꼴 이상이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10년 안에 은퇴를 할 것이라면서 은퇴 후에는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요? 네, 이 소셜 시큐리티가 그러니까 주 수입원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26%는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 하나만으로 은퇴 후에 굉장히 안락한 그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같은 수치가 작년에 비교하면 조금 줄어든 수치라면서요. 네, 물론 작년과 비교하면 좀 줄어든 거긴 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55%가 과반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은퇴 후 주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그러니까 11%포인트가 낮아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44%조차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가 뭐 은퇴하고 나면은 그저 한 5,000불, 6,000불씩 매달 주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 뭐 거 그렇게 아니겠어요? 생각을 네. 하셨을 수도 있죠. 네. 아. 그러면은 이제 10년 안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네. 현재 한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받게 될 은퇴 연금이 도대체 얼만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달 평균 네. 1,805달러로 추산됐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네. 현재는 지금 평균 1,408달러를 받는데요. 아, 이것도 오른 거네요. 그럼 10년 네, 후에. 400달러 정도 오르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앞으로 이제 연금이 늘어나긴 하는데 하지만 이것만 의지해서 생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물가도 얼마나 오르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게 소셜 시큐리티가 맥시멈으로 받는 돈이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어도 네. 맥시멈 받는 돈이 한 2,800 정도밖에 네, 안 상한선이 돼요. 월. 있어요. 네, 상한선이 있어요. 이게 뭐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더 줄게 올라가고 이게 상한선이 자꾸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돈을 내가 많이 벌었다. 내가 뭐 백만장자로 1년에 100만 불씩 계속 벌어왔다. 30년, 40년을 벌었다 해도 소셜 시큐리티는 2,800불인가? 그 정도밖에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게 미국인들이 은퇴 후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갖고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건 어려움에 직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 이건 2년 전 CNN 머니가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 갖고 사는 게 왜 힘든지에 대해서 전했던 내용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 지출하는 생활비보다 훨씬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 맞아요. 그런 이거 생각이 들 줄이고 거예요. 뭐 저거 줄이고 맞아요. 이런 네, 식으로 네. 하다 보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난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요. 실상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은퇴 전 수입의 최대한으로 해봤자 40% 정도만 주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최소한 필요한 돈은 현재 수입의 70%는 돼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이외에도 뭐 세이빙이나 아니면 은퇴 플랜에 수입이 있어야지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은퇴 후의 의료비입니다. 네, 이 네. 비용을 무시하지 말고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와 박현경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넣고 있는데요. 또 이런 젊은 층들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뭐 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앞서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만 의존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충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수입을 초과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네. 걷어들이는 것보다 나가야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네, 그 맞습니다. 얘기죠. 네. 이게 198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2035년이 되면 그나마 있던 신탁 기금도 고갈돼서 예정된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요. 네. 연금이 이제 바닥날 것을 인지는 하지만 나 때는 괜찮겠지. 나는 지나고 나서 그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미국인들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분들은 더욱 힘들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장기적인 재정 부족을 막으려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향후 이제 소셜 시큐리티뿐만이 아니라 메디케어 삭감까지도 감당해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료비까지. 네,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른 세대들보다도 사실 뭐 요즘에 프리랜서나 아니면 파타임 등으로 많이 일을 하고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 연금을 받는 것이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55%만이 은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X세대나 아니면 베이비부머 세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X세대는 그게 77%였고요. 네. 베이비부머 세대는 80%에 달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운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론은 한 가지네요. 미리 은퇴하기 전에 좀 저축을 해놓고 네.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좀 적더라도 혹은 내가 못 받더라도 생계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최소 15%는 저축하라고 합니다. 최소 15%. 네. 네. 근데 15%라고 해도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20, 30대들이 이제 넷플릭스 같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하고 있는데요. 네네. 매달 넷플릭스에 자동으로 구독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월급에서 저축 계좌로 일정 금액이 저축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들어오면 매달 날짜를 정해놓으면 네. 그 일정 금액이 정기 예금으로 빠지는 거. 네,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매달 자동 저축액을 이제 뭐 렌트비나 유틸리티나 자동차 리스 비용 같이 필수 비용으로 아예 분류해서 생각하라고 하네요.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쓰고 남은 걸 저축을 하면 안 되고 네, 받자마자 그 돈은 저축할 돈은 없는 돈 셈을 쳐야지 돈이 모여진다. 아니면 네. 평생 돈을 모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 댓글 쓰신 분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 했었어요. 아, 근데 돈 찍어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게 10년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음. 야 이거 내가 리타이어 해가지고 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때 못 받으면 어떡하나 뭐 아하. 이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있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나오는 고민거리인데 아, 조금 더 이제 그 고민이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찬스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요 걱정되잖아요. 열심히 세금 냈는데 네. 나중에 못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지인 중에서 이제 그 SSA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일은 없다라고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아하. 또 이런 뭐 연구 결과 통계가 나오는 거 보면 네.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죠. 네. 근데 만일에 말이에요. 정말 소셜 세큐리티 기금이 고갈이 돼서 안 준다고 해보세요. 그 폭동나죠. 그렇죠. 누가 내요 세금을?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대통령이나 행정부는 이분 말대로 이 지금 댓글 올리신 분 말대로 돈 찍어내서 돈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네.
뭐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저축하는 것 말고요. 이제 학자금 대출 갚기 위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젊은 층에게 조언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 학생 부채가 1조 4,600억 원으로 600억 달러로 일반적인 월 대출 상환금은 40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연간으로 치면 4,800달러입니다. 근데 어허.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가능한 빨리 갚으려고 하는데 사실 추가 상환금을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많은 부분을 학생 대출을 갚는 데 집중하다 보면은 젊은 시절에 이제 다른 곳에 투자해서 자산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학자금 대출 역시 재융자 통해서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재융자 할 때 연방 또는 낮은 이자율의 개인 대출로 바꾸라는 조언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평균이 1,800달러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배우자는 반을 받으니까 900달러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부부가 2,700달러, 1,800에다가 900, 2,700달러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2,700달러면은 300만 원이 넘잖아요. 네. 은퇴하신 분들은 한국 가서 하시면 아. 3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사세요. 맞아. 그래서 집이 다시 있을 경우에. 한국으로 네. 가는 한국으로 경우도 가셔서. 많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또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뭐 우리는 또 이민 1세대니까 네. 또 한국이라는 또 이 우리의 고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이들을 내보시면은 분명히 살아갈 길은 있다고 보는데 모르죠. 또 이제 미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후에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안 못 준다. 줍니다. 어. 뭐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지금은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내고 싶어도 안 낼 수가 없어요. 안 낼 그렇죠. 수가 없죠. 예, 네. 네. 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